시작합시다. 미셸님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오늘 처음 봬요. 네. 이렇게 하나? 이거가 궁금하네요. 미주님도 실백님 영상에서 봤었어요? 네. 블로그 본 적 있어요. 예전에 그 드더신 블로그에서 한번 소개시켜 줘가지고. 긴장돼? 좀 긴장돼요. 왜? 모르겠어요. 물어봐, 궁금하면. 공개 집단은 왜 여기에 붙인 거예요? 일하게 돼가지고 생활을 오전 집단 2개 했었거든요. 못하게 돼서. 목소리는 지금 뭐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 잠깐 가라앉았어요. 개인 상담하다 울었다 해. 유다심이 하도 지랄해서 짜증나서 울었다고. 언제? 어느 아침에요. 그리고 공개자한테 전에. 아, 이거 하기 전에 네. 인상 나누세요? 내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사진은 토요일 오전 공개했다네. 네. 양복이 입어서 사진은 그게 그게 기억이 나요. 인증샷? 무슨 힌트가 뭐였어요? 아니, 그날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그날 집단 끝나고 결혼식에 가려고 나름 저는 꾸며입고 왔는데 옷이 그게 뭐냐 두 사람이 뭐라 해가지고 정장 입고 가라. 알겠다. 역시 들렸다. 정장 입고 가겠다. 입고 나서 올렸더니 또 그 다음 주 역시 안 어울리더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 양복이 좀 옛날 거 아니었어? 아버님 나름 장인어른이 맞춰주신 건데 그 결혼할 때? 결혼 아니고 한 결혼 지나고 한 2, 3년 지나고 생일 때인가? 맞춰주셨다고? 네, 저 정장 한번 사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기성복을 산 거야, 맞춘 양복. 기성복을 근데 이제 본 버튼은 저한테 약간 체형이 안 맞아서 투 버튼으로 이렇게 좀 신경 써서 그게 베스트였어. 아니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뀌어 정작. 아니, 실백님은 집단원도 새롭고 본인이 고참인데 뭘 네. 좀 자세히 묻거나 좀 하지. 그래. 내가 고참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집단은 아니지. 근데 왜 안 해 그런 생각 안 하다가 노태 된 거 아니야? 아, 그래? 어디서 못했어? 집단에서? 아니 회사에서.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아 어디 가든지 좀 맨날 초등학생 느낌으로 살려고 그래. 얼마나 오래되신 거예요, 집단이? 2018년 7월 8월부터 다녔어요. 진짜 오래됐다. 애정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거의 제 결혼 생활과 함께 이 집단이 계속 유지가 됐으니까. 그러면 본인의 변화를 느끼시는 거예요? 네, 저는 많이 느끼는. 와이프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집단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지. 진짜 멘트를 갖고 있는 진짜 안 돼. 집단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되고 아이도 같이 키우는 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럼 아내분은 집단 얼마 돼요? 했다가 이제
같이 했다가 뭔가 시간이 안 맞고 아이를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서 지금 쉬고 있어요. 잘 지내나? 네, 잘 지내요. 계속 연락하더라고. 그 전에 지나했던 사람들을. 응. 그럼 집단을 막 10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몇 하시는 분? 10년, 이제 10년 한 사람들이 은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듯이 오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운동복가 입고 마음 운동하러 오듯이 오는 거지. 진짜. 여신님이 인천에서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네, 편도가 2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미신님도 멀리서 와요. 어디서 오시는데? 화성? 한성 해야겠다. 그래, 여기서 오는데 여기서 그래서 플링님도 성남에서 오고. 와. 토요일 저녁 집단은 정읍에서도 와. 정읍? 전북? 정말 우리는 천안 정도까지는 멀다 생각 안 해. 다 왕복까지. 아니 김천에서 오시잖아. 가끔 올라오고. 천에서도 와지. 전국 김천. 대박이다. 이게 줌으로도 하시잖아요. 근데 올라오시는. 없었던 시절부터 와버릇하셔가지고. 근데 줌으로 하면은 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답답할 것 같아. 약간 시간차가 있어서 많이 겹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갈등하면 소리 지르고. 춤에서도 막. 그럼 장난 아니야. 아, 그래? 그럼 막 우통 던지고 막 난리나. 진짜. 유튜브로 던지고. 자기 보냈는데. 그래. 센터는 안전하겠다. 그렇지. 물리적 폭력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안 말려도 돼. 여기서 그럼 말려야 되는데. 맞힐 걸. 근데 플레이님 안 궁금하세요? 선생님 왜 집단 왔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약간 개인정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판단해서 얘기하기 싫다 이러겠지. 그냥. 아니 그럼 마라톤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근데 이제 세 명이 거니까. 집단에는 개인정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어디까지 물어봐도 되지? 뭐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걸 물어봐야지. 어디까지 물어봐도 되냐 이렇게. 네. 여쭤봐도 돼요? 아, 근데 나는 좀 이게 금요 집단 할 때 처음에 이제 공개 집단 가라고 했을 때 난 가서 내 얘기하는 거 싫다. 누가 네 얘기하래 하지 마. 아무도 안 궁금해한다고. 와서 한 5번을 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얘기하지 마 그러면. 아니 나는 여기 얘기를 하는 자는 본인 선택인데 플리님이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나도 듣기 싫어. 맨날 똑같은 얘기.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뭐 나중에 차차해. 네. 근데 아니 그걸 본인이 디테일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얼마든지 러프하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 좀 신혼 초에 제가 좀 뭐랄까 참 어떻게 러프하게 얘기하냐. 내가 얘기해줘. 해줘. 신혼 초에 이성관계에 대해서 선을 잘 못 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좀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뭐 이혼할 상황에서 왔죠. 그래서 새벽님이 욕도 많이 먹고 미신이 왜? 죄송한데 다리 다리 떨어져. 되게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고 때려줄까? 처음에 다리 떠는 거 뭐라고 하는 처음이네. 그래?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집단에서 누가 다리 까니까 되게 신경 쓰기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은 네, 조금 난 많이 들었는데. 안 떨어져. 저도 다리를 떨면 약간 마음 편해져가지고. 뭐가 불안해 지금? 옛날 얘기하니까? 아니, 전 계속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냥 다리를 저는 수시로 떨어요. 근데 아무도 이제 뭐 떨지 말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떨었던 거예요. 아니 와이프도 뭐라 하니? 뭐라 하냐? 근데 저는 좀 신기해요. 지금
이렇게 집단에 올 때는 다들 이유가 있는데 집단에 와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가 좀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 메커니즘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렇게 집단 이전에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거의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저는 그 동동이님도 너무 신기하게 중학생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집단 이후에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그런 거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전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고 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근데 집단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립이 새로새로 생기니까 그게 되게 집단에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진 것 같다고 본인이? 전혀 이제 관심도 없었고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어떤 마음이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아예 나는 어떤 사람인지라는 어떤 그런 것도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딱 그렇게 좀 위기에 봉착했던 건데 이제 집단을 하면서 아내는 무슨 마음이고 다른 사람은 무슨 마음이고 그런 조금은 그래도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상대방 마음이 어떤지 알았어. 근데 어떻게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 일단은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뭐 무슨 마음이냐, 뭐 때문에 그러냐, 뭐 저 사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잖아. 근데 플리님이 궁금한 거는 이걸 안다고 달라지나? 내 삶이? 그거에 맞춰서 내가 좀 행동이 교정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런 생각을 하겠구나 라고 해서 방금 전에 다리 떠는 거 같은 것도 얘기하는 것도 얘기해주니까 다리 떠면 약간 불편해하는구나라고 알잖아요. 알고 이제 안 떠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아니 남들한테 관심 생기고 변화되는 게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 글쎄요. 한 1, 2년은 해야 하니까 그래도 조금 저는 1년 했는데 그게 나타난다고요? 성격장애는 힘들어. 그걸 듣고 꼭 묻는 이유가 뭐예요? 비교도 되고 또 좌절도 되고? 네 좌절도 되고 남들이랑 비교 좀 하지 마. 왜요? 동국이 몇 년 하셨는데? 저 미슐린? 동국이 미슐린. 전 집단을 20년 1월 첫째 주 시작했거든요. 한 2년 반 했네. 근데도 맨날 제자리 걸어가지고 근데 그건 본인 생각에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좀 그래도 괜찮아졌다라는 얘기를 못 들어요? 조금 듣긴 듣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미슐린은 나 2주 만에 보니까 나 어색해 하잖아. 그 자체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 나랑 한번 욕 트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동네 형처럼 와서 인사하고. 그게 안 되면 미슐린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버티는 게 대단한 거지 뭘 빨리빨리 변하려고 그래요. 그러게요. 그래도 계속 여기 와서 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맨날 혼자 있어. 혼내는 건 좀 이따 얘기하고 좀 플리님 반응을 좀 해줘.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도 계속 20년 1월부터 해서 계속 와서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지금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원래 약간 그런 친구야 아니면 오전에 좀 그 상담을 하셔서 좀 주눅이 드신 거예요? 둘 좋아요. 그래요? 2주 만에 봤는데 낯선 사람처럼 들어오는 거야. 그래? 근데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20분이 지나도 계속 나를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짜증을 냈지 계속. 근데 어째 플레이님은 어때요? 수백님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 마음 듣고 내 마음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좀 행동이 좀 바뀌기 시작했다. 좀 신기해요. 이게 경험한 거고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약간 무슨 조부지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변화들이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엄마가 변해야지. 엄마도 좀 변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공격? 그래서 넣어줬으면 좋겠어. 자꾸 노래해요, 소리를. 뭘 자기를? 궁금이를. 그러니까 본인을 놓아달라고? 꽉 잡고 있어요, 아직도. 아, 그래? 아니거든요. 많이 넣었거든요. 넣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뭘? 공부? 핸드폰? 네. 공부를 이번에 그 평균 15점이 올라야지. 평균 아닌데요. 총점 15점인데요. 평균 5점인데요. 왜 그래? 그러네. 공개 집단의 한 얘기가 진실이니까 이게 녹화본이 있으니까 이 말을 갖고 가면 돼. 평균 15점이 아니라 총점 15점이래. 총점 15점 올라야지. 핸드폰이 원래 1시간 30분이었는데 시험 기간에는 30분으로 이제 줄여져요. 그거를 그래야지 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1시간 반으로 네, 그런 걸 그냥 저한테 통보를. 힘들겠다. 아니 이제 본인도 아빠잖아. 그러니까 고민이 돼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이런 걸 나도 고민을 해야 될 거야. 빨리 좀 들어가서 얘기해봐. 뭐 미래 딸이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동구민이면 조금 더, 이게 너무 1시간 30분 너무 빡셀 것 같고. 근데 내가 또 뿔리님이면, 이게 또 고민이 될 것 같고, 너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어렵다. 고민이 된다고? 네. 고민 안 돼? 잘 안 되는데. 나중에 그럼 아이들 그 스마트폰 문제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살아가면 되지. 싸라고? 아니 근데 뿔린 좀 멍청한 거예요? 좋아한다. 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기준이 되게 멍청하지 않아? 총점 15점이 올라야 된다고? 이게 좀 나아지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아졌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총점 15점이 오른 게 나아진 건가? 그래도 아무것도 없으면 얘가 목표가 없잖아요. 원래는 BTS 콘서트를 보러 가기 위해서 자기가 점수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아졌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시험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 이해하세요? 제 얘기 이해하세요? 하는 거 먼저 들어볼게요. 그 시험이 다르잖아 매번. 네. 근데 총점을 가지고 총점이 올랐네 안 올랐네를 가지고 네가 나아졌나 안 나아졌나를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아졌다라는 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성적이 좀 오르면이라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기 위해 성적이 왜 올라야 되는데요?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동금이 학생이니까 다른 걸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다른 걸 하겠다고 해서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직무유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렇게 막 핸드폰 직무유기는 직무가 있을 때 유기고. 딱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동금이에 대해서 동금이 평생을 고민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이야기 듣는다고 그만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래도 좀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제가 잔소리도 양도 좀 줄이고 노력을 좀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뭘 그래서 미친다는 거예요? 동금이님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뿔리님이 미친다고요? 아니 제가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 말을 못해서 미치겠는 건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의심해 보신 적이 있냐고 제 질문은 그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나아져야 되고 네.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럼 뭐를 해요? 생긴 대로 사는 거죠. 생긴 대로 그렇게 만약에 생긴 대로 살았는데 이 아이의 인생이 망치면 어떻게 망치는 게 뭔데? 어떻게 하면 망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망친다라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뿔리님이 원하는 걸 얘기하세요.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얘기하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저는 동금이가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원하는 기준을 얘기하세요. 무슨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럼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둬야지. 근데 저는 이 집단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집단으로 본인 생각을 얘기하시라고요. 무슨 집단 얘기라고 앉아있어. 네. 구체적인 기준을 얘기를 하라고요. 네. 그냥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지금도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걸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 네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살지 마세요. 무슨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고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 논리를 일반적인 걸로 감추지 마시라고요. 본인 욕구를 드러내세요. 구체적인 거를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학은 어느 정도 이상 가야 되고. 아니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라고. 아, 진짜. 제가 뭐 연고대를 가라고 얘기한 저번에 이제 아니, 그러면은- 얘기했는데 저는 연고대를 가라고 한 적 없어요. 아니 그럼 알겠어. 그러면은 지금은요 꼴등도 원하면 대학 갈 수 있어요. 네네. 그럼 그래도 된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데나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의미가 있나? 아니 난 생각도 한- 아니 그러니까 플리님 자꾸 말을 바꾸지 마시고 대학 뭐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 돼요. 그러면은 대학 안 가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본인의 기준을 얘기를 하라고. 뭐 인서울이면 좋겠다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인서울을 강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얘기하는 원하는 걸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인서울을 강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지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럼 그거를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본인의 원투를. 네. 제가 이러니까 원하는 거는 인서울을 가서 뭐 소위를 말하는 스카이를 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거에 얘기해. 대해서 저의 욕구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그게 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왜 자꾸 말이 바뀌어? 본인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동급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원하는 게 있었어요. 아이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동금이가 원하는 게 아이돌이었어요. 근데, 아니 일단 그래서 근데 아이가 원하는 게 그거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니 자꾸 남한테 핑계 돌리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하시라고요. 근데 진짜. 저하고 동금이의 관계잖아요. 그죠? 아니, 풀리네. 제가 혼자서 저 혼자 생각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남 생각하는 척 하지 말고 본인 욕구를 얘기하라고요. 남 생각 하나도 안 해본 것 같으니까. 남 생각하는 척 하지 마세요. 본인 기준 있고 존나 강요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아이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걸 그냥 바로 말씀해 줬으면 좋겠고 뭐 동근이님 뭐 이래서 자꾸 돌아. 뭐 이렇게 핑계가 많아. 그러니까 그냥 나 지금 얘 그냥 인서울 가서 스카이 갔으면 좋겠어. 뭐 어떤 정확한 기준을 그냥 그걸 그대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망상인데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고요. 플리님 잠깐만요. 네. 첫 번째로 지금 플리님 꼭 비난하는 게 아니야. 근데 잘 들으세요 일단. 네. 소통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계속 솔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거야.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거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동금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만약에 동금이가 지금 실력이 안 되니까 본인이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를 핑계대지 말고, 그럼 얘 실력이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게 있어요? 스카이 갔으면 좋겠어? 그럼 그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 핑계를 내서 본인의 욕구를 감추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욕구가 뭐냐고요. 제가 아이에게 심어줬던 것 같은 거는 제가 애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는 본인의 욕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욕구였던 것 같아요. 말이 그게 아니야.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이라고 다 말이에요? 묻는 말에도 똑바로 얘기를 좀 해. 저는 아이가 스카이를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꾸 막으니까. 말을 자꾸 단어를 바꾸지 마세요 플리님. 본인의 욕구를 정확히 해서 내 욕구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게 있는 게 잘못되거나 이상한 게 아니야. 하지만 누군가
누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고 본인의 욕구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라고요. 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래도 무시당하지 않는 대학을 들어갔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어디 나왔어? 한밭대? 좋은 학교예요. 한밭대? 네, 한바탕 맞았어요. 들어보셨어요? 한밭대? 대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 가는 건 어때요? 서울에 있는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리고 인서울 4년제 네. 그리고 끝이에요? 직업은? 심리학자를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좀 말을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직업 원하는 직업을 얘기를 하라고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본인의 인생을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얘기를 하시라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없다고? 인서울 4년제면 돼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플리님 없어요. 뭔가 직업은 없어요. 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없어요. 네. 인서울 4년제면 돼요? 아니 아까 무시할 수 있는 학교 수준이 어딘데 본인의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학교 서열이 근데 왜 자꾸 하라고? 왜 없다? 플리님 말에서 계속 그게 나와요. 뭐 선택할 수 있는. 아 진짜 동구민이 힘들겠네. 대화가 돼야지. 저기는 경기도학교 나왔고 여기는 인천학교 나왔고 여기는 대전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학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되진 않았으면 좋겠는 거잖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제발. 아니 대학을 어디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냥 본인이- 지금 본인 한 말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너무 안 맞아요. 본인이 보여지는 것과 본인의 욕구가 너무 달라. 애 위하는 척하면서 야 인서울은 가야지. 근데 너 원하는 거에 아니 제가 애한테 인서울은 가야지라고 강요한 적 없다니까. 그게 안 보이겠냐고요. 총점 15점 올려야지. 이 메시지에 그게 안 보이겠니? 병신이야 동구미님이? 수학 점수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올릴 수 불리네. 있도록 노력해. 아니 제 말을 이해 못하세요? 제 말을 이해 못하세요? 본인의 욕구나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말을 좋게 포장한다고 모를 것 같으시냐고요. 그럼 보시기엔 어떤데요? 제가 어떤 것 같은데요? 뭘 어떻게? 나는 플리님 편 들어주고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하지 않으면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걸요? 왜 없어?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도 아빠는 확실히 있어요. 아빠는 너가 원하는 걸 하면 좋겠지만 아빠는 뭐 서울대 같은 데 갔으면 좋겠고 가서 이왕이면 가서 의사 변호사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어요. 아빠는 전문대를 나왔으면 좋겠고 또 그런 전문직을 이제 원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너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그래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엄마는 엄마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하면 별로 이렇게 막 아빠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거야. 그럼 그럴 땐 뭐라고 얘기해요? 뭐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그때 플리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너가 원하는 걸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무슨 얘기 계속 하려고 그랬잖아, 회장님은 플리님한테. 무슨 말이겠죠?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플리님 좀 어때요? 좀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아니 그래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되게 일관성 없이 이야기한다는 건 인지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 뚱뚱해도 괜찮아. 뭐 건강만 하면 되지 하면서 나는 걔 앞에 두고 그냥 나는 근데 나는 닭가슴살만 먹어야지 뭐 하면서 계속 꼽을 줘. 꼽이 아니고 꼽을 줘. 그럼 그거는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 다다리의 상대가
좀 약간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얘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계속 뭔가 다른 아빠, 좀 쉬고 좀 올려야 되고, 그래도 인성 메시지. 뭔가 계속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런 게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미 얘기를 한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인정을 안 하시니까. 꽃뱀이야, 꽃뱀. 플리님 기분 나쁘면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전화 스플린한테 얘기 좀 해요. 기분 나쁘고 짜증 난다고. 웃지 말고 얘기 좀 해요. 이제 힘이 좋아서 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웃지 마시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진짜 집단 시작이에요. 이 포인트부터. 꽃뱀처럼 살지 좀 마. 그 꽃뱀이 뭔데요? 어떤 게 꽃뱀? 본인 욕구 숨기고 살살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본인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추잡하게 살지 좀 마요, 진짜. 부모가 아이가 잘 되길 플리님, 추잡해. 플리님. 그렇게 논리적인 척 하지 마시고. 그런 일반론 얘기하지 말라고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가 뭔지 몰라요. 머리가 나쁜 거야? 그런가 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걸 받아요. 표현을 해요. 계속 그냥 너무 이렇게 젠틀한 척 하니까 그게 더 보기 불편해요. 뭐 젠틀해. 그러니까 뭔가 수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니? 표현을 해요. 표독하기까지 해. 엄마는 엄마 원하는 게 없어요. 아니야. 원하는 게 없는 게 아니야. 아니, 그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야. 거짓말하고 산 거야. 근데 내 속에 들어가보지 않았는데. 플리님, 단정. 잠깐만, 플리님. 지금 화낼 줄 몰라서 이러는 거야? 이게 화내는 방식이에요? 아니요, 화낼지 모르는 거 같진 않아요. 애들한테 화를 내요. 그럼 내요, 그러면은. 본인도 여기에 본인 동등한 집단원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세요. 나나스 플림한테. 본인도 아이한테 학교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인도 보여줘요. 왜 나한테 큰 소리 치냐고. 소리 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닥치라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못할걸? 사람 무시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 금 나누고 사람 무시하고. 무슨 마음이에요 지금. 표현을 해요. 쉽지가 않네요. 본인이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욕먹는 거야. 표현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가면은 왜 쟤도 거기는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을 저렇게 가스라이트 하냐 이런다고요. 그것도 근데 내담자가 할 수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야, 오지마, 오지마. 다음 주부터 오지마. 아니 진짜 못한다고 생각해요 플리님?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아, 자식들한테 한다면서 뭘 못해, 못하기는. 미실님 보세요 옆에. 미실님은요 진짜 힘들어해요. 미실님은 하기가 어렵고 못하는 거야. 근데 플리님 웃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봐서 어색할 수는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야.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진 않아 집단에선. 어색하기라도 해봐요. 맨날 동금이한테만 학교에서 널 지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본인이 보여주면 되잖아. 욕해요 나랑 스쿨한테. 자, 우리 욕 점수 총점 15점만 올려보자. 아 모르겠으면 물어봐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나는 새벽한테 물어봐요 좀. 동구민이 힘들어하는데? 휴지 좀 줘 미실님.
동훈님 무슨 마음인데? 얘기 좀 해봐. 제가 이런 걸 본다고 얘기한 게 아닌데 엄마가 엄마한테 미안해서? 엄마가 혼나니까 안 들려 잘? 엄마가 혼나니까. 엄마가 혼나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플리님 왜 우리를 혼내는 사람을 만들어? 아 빨리 욕해요. 욕했다고 제 기분이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봐요. 플리님 해봤으면 좋겠어요. 플리님 본인 기분이 나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욕을 하면 동금이가 아 우리 엄마가 혼나지만은 않는구나. 고집 좀 그만 피워요. 나아졌네. 해봐요 빨리. 무슨 마음이야 혜린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금이 앞에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모습을 동금이한테 보여주는 것도 저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라고. 수풀이나 나나 본인을 계속 지금 비난한 거예요. 본인 그렇게 느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화를 안 내는 게 자녀한테 좋을 것 같아요? 동금이도 화를 내려잖아요. 공개 영상을 안 보고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갈등할 줄 모르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 못하는 이유가 뭐야? 핑계대지 말고. 두려워요? 감정을 드러내는 게? 모르겠어 잘?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런가 봐요. 욕을 해요 그러면 수풀이나 나한테. 근데 물어볼까 동범이한테? 이렇게 있는 게 나은지 여기라도 하는 게 나은지? 욕은 뭐라고? 욕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제가 무서워. 어떻게 화냈으면 좋겠어 엄마가? 저한테 화내는 것처럼 어떻게 화내는데 동범이님한테는? 소리도 지르고 목소리도 단호하고 응? 목소리도 단호하고 목소리도 단호하고? 그러면 나 좀 보세요 플리님. 욕은 동민이 무섭다니까 언성 높여서 수플이나 누다스님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크게. 그만해주세요. 아예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듣기 싫다고 그러세요. 네, 제가 듣기 싫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야 좀 배우는 게 있어요, 삶은. 그냥 제 화를 불러일으킨 거 이외에 저한테 뭐라고 하는 그게 도움이 돼요. 본인 화를 숨기고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을 조종하잖아.
본인의 화를 마주하고 본인의 욕구를 마주해서 상대편한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본인 삶에 되게 도움이 돼요. 동구미님하고 관계에서도 도움이 되고. 회사 생활 25년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사람하고 그렇게 부딪혀본 적이 없어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그러니까 왜? 제 인생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거랑 옳고 그른 거야 거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일반론으로 본인 논리를 감추지 마요. 그러니까 어색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방법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강요하는 게 너무.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요 밖에서 오히려 제가 적절한 정도로 제 감정을 드러내지 집에 가서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폭력이거든. 자녀는 위계가 있잖아요. 내가 보호해야 될 아이잖아. 바깥에서 내가 욕하면 그 사람 걔는 남한테 복수해요. 그래서 진짜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아이한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담 와서만 하는 거예요. 상담 와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어때요 들으니까? 아이한테 화내면서도 이게 아닌데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럼 화내지 마. 화내지 말고 그냥 냅둬요. 지가 핸드폰을 해서 지가 인생에 망치면 지가 감당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챙겨줄 거예요? 아니 화도 한데 강요도 힘들잖아. 뿔리님도 이래라 저래라. 플리님, 나나 소풀이 아이를 안 키우지 않아요. 진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좋게 사는 건가, 괜찮은 건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들어보거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좋겠어. 무조건 계속 본인 논리만 가지고 방어만 해. 솔직하지도 않게. 그럼 너무 힘들어요. 플리님이랑 대화하기. 동우이는 지금 어때 좀? 엄마가 어쨌든 단호하게 얘기했잖아. 엄마한테 얘기해줘. 엄마, 플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다고. 앞으로 원하는 거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플리님은 지금 좀 어때? 긴장돼요? 감정이 안 돼? 공격받았던 게 생각이 나니까 자꾸 방어할 것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공격을 좀 더 해. 방어하지 말고. 싸움이라는 거는 내가 이기려고 싸운 거잖아요. 플리님, 나 진짜. 그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나 진짜 궁금해. 지금 이런 대화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지금? 두 분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뿔리님 그냥 좀 시킨 대로 해봐요. 자기 논리에 너무 갇혀있어 뿔리님은. 아니요, 차라리 하기 싫다 그래. 저는요, 집단만 13년째야. 본인이 하는 모든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요. 논리적인 것처럼 따지지 말고, 루다스님 나한테 그만 말하세요. 짜증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든지 하자고. 아니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든지. 네,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어떤 마음인데 그 얘기를 해요? 좀 어렵네요. 감정이 어떠냐고요? 어렵다는 감정은 없어. 불쾌하든지
긴장되든지 슬프든지 당황스럽든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욕먹을 게 아닌 것 같은 욕을 먹은 것 같아서. 진짜 나는 플리님 우리 카메라 있잖아요. 사람들이 누굴 욕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누굴 욕할 것 같아? 플리님을 욕하진 않아요. 나는 수프를 욕하지. 저는 이것 때문에 플리님이랑 동네 다음 주에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이 순간에 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왜 욕을 먹었다고 생각하지? 저한테 크게 얘기하시고 약간의 욕설도 들어갔고 살면서 욕을 그런 별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욕을 별로 안 먹어보셨어요? 네. 앞으로 계속 집단에서 하실 생각은 욕을 계속 좀 먹는 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걸 한 1년 정도 하니까 좀 단단해지고 그런 게 생기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단에 계속 하실 생각이라면 욕 먹는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저는 그거 다음에 하고 나서 좀 직장 생활도 조금 더 수월해지는 부분도 있고 가정에서도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건 피할 게 아니라 엄마가 맞서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유리하게 방향이 끌려가서가 아니라 엄마 위해서. 어때요? 아니 플리님 저는 욕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플리님은 본인 얘기를 안 해. 하고 싶은 것도 얘기도 안 하고. 그걸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논리에 본인 욕구나 감정을 다 숨겨요. 이 맞는 대로 세상이 돌아갔으면 세상이 이 모양이겠냐고.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어떻게 미래를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엄마나 아빠한테 저는 들었으니까 엄마 아빠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좋은 대학 가야지 앞으로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계속 머리 박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애들 보면은 저도 막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냥 고정관념이 이렇게 딱 꽂혔었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른 얘기 하니까 되게 혼란스럽고 앞으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라고 좀 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어른들이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심리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른들이 다 좋아하니까 다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위해서 그걸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저는 그 진로 검사 있잖아요. 진로 적성 검사라는 걸 해요, 학교에서. 근데 A 유형이 가장 많이 나가요. 그게 아트, 예술형. 그쪽이 완전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사회형이고 완전 그 엄마나 아빠가 강조해서 수학은 완전 0이에요. 진로 적성 검사 했을 때.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또 나 그 연예인 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엄마랑 부딪히고 하니까 제가 좀 더 시도해볼 수 있는 자유를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연예인을 하고 싶으면 뭐 아이돌을 하고 싶다고? 지금?
16인데? 요즘은 거의 이 나이 때부터 숙소 들어가서. 아니 더 어릴 때 들어가. 아 그래? 늦었어 지금? 그래서 노래나 춤은 잘해? 그럼 오디션을 좀 보러 다녀, 엄마를 설득해서. 그걸 엄마가 지원을 안 해주겠대요. 만약에 오디션 보러 가면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그럼 하면 되지. 자기가 좌절을 겪어봐야지. 제가 그러는 거야? 제가 이때 음악에 취업을 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막 음악 하고 싶다, 밴드 한다고 돌아다니고 뭐더라 또 연극하고 싶다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깜냥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차라리 하고 싶은 걸 시켜주고 깜냥이 되면 하면 되는 거고 시켜줘봐야 나중에 그 말이 안 나오고 언젠가는 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되게 고급 거절 스킬 같아요. 시켜줘보고 이제 대학 가서 엉뚱한 거 한다 이제. 그래 분명히. 괜히 네, 제가 K님 얘기를 하는데 K님은 대학을 가서 이제 고민이 빠졌잖아요.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해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선택할 게 좀 생긴다는 거 보이거든요. 뭐 수능 4개 틀렸다고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던 게 있으고 공부를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아이돌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도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플리님, 아무튼 본인 말에 논리가 하나도 없어. 진짜 이건 진심이에요. 케이님 지금 번역해요. 근데 고대 법대를 나왔다고 번역할 수 있는 선택이 있는 건 아니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라는 것도 무슨 공부? 무슨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수능 공부도 공부잖아요. 근데 그걸 한 거랑 번역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해온 습관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뭐 원할 때 하면 돼. 그럼 얘도 공부 안 했어요. 그럼 얘 지금 맨날 앉아서 디자인하고 웹 퍼블리싱 하는데 그럼 이거는?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나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성적이 안 나서 그랬지. 근데 지금은 계속 여기 앉아서 떠들고 앉았어. 무슨 상관인데 그게? 플레이는 말이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 그럼 차라리 그냥 난 네가 연예인 되는 게 싫어. 얘기했어요. 네 혼자 다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네 인생 네가 망쳐봐. 난 진짜 그런 마음이거든. 내가 키울 만큼 키웠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살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인생의 실패는 반드시 와요. 얘도 실패해서 집단왔고 미슐린 그치? 얘기 좀 해. 인생의 실패. 스트레스 왔어요. 근데 미슐림은 인생의 실패를 어렸을 적에 안 했어.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FM 저기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리고 말려도 결국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뭐 사춘기네 뭐 이런 우춘계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수록 나중에는 못해봤다고 다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나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 물론 이 결과가 좋았으면 그래도 안 했을래나 생각이 든 적은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누가 아무리 말려도 나중에 언젠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찌감치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느껴보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걸 해보셨어요? 하지 말라고 어떤 걸 해보신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몇 년이 됐는데 나가 안 시켜주더라고요. 언니만 이거 좀 그래서 저 나중에 혼자 됐을 때도 피아노 대학 입학하고 물론 졸업은 못했지만 하고 지금 여기 1학기 전까지는 또 개인적으로 그냥 피아노 배우면서 그냥 그걸 즐겼거든요, 제가. 술 얘기도 해. 하도 FM대로 살아서, 억압하고 살아서. 네,
나쁜 얘기도 해줘. 저는 술을 39살에 처음 마셨어요. 태어나가지고. 아? 그 전에는 그 좋은 걸 왜 그때 늦게? 학교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드니까 근데 그래도 먹고 싶은 건 없었어요. 근데 이혼하고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도대체 저는 술이 뭐길래 저렇게 놓고 저 지랄을 하나 술 마시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나서 저는 알고 있는 게 됐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보다 오히려 아빠가 더 개방적이야. 아빠가 더 확실해. 나는 아빠가 더 딱딱할 줄 알았거든. 옛날부터 너도 군에 가야지, 아니 너도 서울대 가야지, 외국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좋았어. 아빠가 너희 원하는 적으니까 하라고 딱딱 있었어.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저한테 모르겠어요. 그때 무덤했을 때 세종이랑 말투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가짜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나 아니, 표정 그래가지고 뭘 죄송해. 의도가 있었어요? 아니. 그걸 왜 죄송하다고 그래? 그렇게 느끼셨으니까. 아 내가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렇게 느꼈어. 아 그럼 그렇게 했어요? 난 그거 아니었는데 이러는데 지금 죄송하다고 그러면 실제로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근데 뿔리님 좀 저도 느꼈는데 물어볼 때 따지고 싶나? 궁금하다고 안 느껴지고 되게 따지는 말투였어요. 네네. 저 나중에 터졌는데요. 뭐가 터져? 뭔데? 아, 그래요? 얘기해봐. 나 설득시켜봐. 이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의료 목소리는 되게 단호하고 표정도 깔끔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웃는 건, 네, 표정이. 감정을 안 드러내잖아요. 아, 근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네, 아니. 뿔리님은? 네. 그럼 진짜 궁금해서라고? 네. 그래? 동구미님은 어떻게 느껴? 별로 느껴본 적 없어요. 그래? 차라리 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동구리님이 아빠는 네가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되게 뿔리님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가 이렇게 압박을 주면서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로했던 게 집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하시나 아니면 집단이랑 좀 다른 건가? 좀 그런 아빠가 얘기하는 건 그냥 허황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엄마가 바람이 더 화나는 거야. 아, 그래? 하여튼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건 어쨌든 엄마가 말한다고 해서 네가 그걸 원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거지. 근데 뿔리님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빠 같은 마음이 있잖아. 대신 그게 허황되다고 느끼는 거지.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서울대를 가고 내가 뭐 법대를 가면 좋겠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아무 아이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니 그러니까 뿔리님도 만일에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가길 원하잖아요. 그렇게 들려요 계속.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아빠가 얘기하는 건 허황돼. 하지만 높은 목표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건 맞아. 이 부분에 되게 동의하는 거잖아요. 높은 목표를 위해서 가야 되니까 사람을 조금씩 설득해가지고 조금씩 애를 조정하려고 해. 그게 더 나빠요. 차라리 야 서울대 법대 가야지. 엄마 아빠도 다니는데. 그럼 애가 반항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네, 나는 네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 내 총점 15점을 올려야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근데 제가 만약에 야 너는 우리 집에 의대가 없으니까 너 의대를 가야 돼 라고 하면 그걸로도 근거를 받을 거잖아요.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건 진짜 뿔링이 원하는 걸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계속 빙빙 돌려가면서. 아니 동구미님이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어. 만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동구미님 어떨 것 같아? 야 우리 의사 필요하거든? 너 의대 꼭 가라. 뭐 내가 다닐 마음이 없으면 안 가는 거고 그냥 내가
열심히 그것도 받아들이고 하겠다면 하는 거고, 그냥 엄마가 원하는 거는 원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건 하는 거고, 별개야. 그러니까 그게 명확해질 것 같다는 거지. 플리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응. 아, 엄마는 나한테 의사를 원하는구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총점 15점은 올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불쾌해요. 왜 그거 가지고 핸드폰을 보는 거지? 이거가 너무 엄마 논리랑 항상 먹히니까. 이해가 되세요? 플리님 지금 이게 피드백 받는 게? 엄마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냐, 어디 가고 싶냐, 없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좀 다른 거긴 하겠는데, 그냥 엄마의 그런 생각 자체를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냥 모든 걸. 아니 그런 거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냥 동금이님을 조정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것만 원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만 원해. 엄마 인생은 그거밖에 없어. 서열아. 나머지는 욕구가 별로 없는 거야. 다양한 걸 경험해보고 이러고 싶은 욕구는 엄마는 없어. 그냥 서열화된 거에 단계 올리는 것만 엄마의 욕구야. 듣기 싫으면 얘기를 하라고, 플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서열아, 뭐,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서열아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얘기하면 그냥 듣기 싫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라고. 무슨 서열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인서울 얘기했잖아요. 아, 플리님 진짜. 아, 근데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 이게 내가 이따 설명해 줄게. 사람들이 그렇게 좀 나뉘거든. 그렇구나. 엄마는 얘기하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많긴 벽이랑 얘기하는 거. 저는 동구비님이 그 고민 있잖아.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 보통 대학 들어가고 회사 들어가면 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해. 그래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딱 대기업 들어갔어. 아, 씨발 이거 내가 여기서 임원을 할 건 아닌데 내가 많이 나가잖아요. 애들 들어갔다가 공무원도 많이 나가. 미치도록 고시해서 딱 갔는데 이거 아니야. 이때 완전 멘붕 온다니까. 그거를 미리 하는 거야, 미리. 시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 플리님 안 좋겠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꿈을 찾아가야 되는지. 아직 고등학교 가기 전이니까. 근데 제가 수학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게 못하는 거 아니야? 어려워서? 근데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데 엄마는 그걸 이해 못해요. 근데 아니 수학이 어렵잖아. 어렵기도 하고 논리 수학이 완전히 0이라며 아까 검사에서. 그러니까 어렵긴 해요. 근데 엄마 아빠 DNA에서 그냥 하긴 하는데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약간 기분 나빠요. 과목이 기분 나쁘다고 수학이? 왜냐면은 영어나 국어는 틀렸을 때 납득이 가거든요. 틀렸을 때 야 신기하다 네 말은. 수학이 오히려 납득이 가지 않아. 근데 그거는 그냥 생각을 잘못한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제시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그냥 다른 방향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근데 수학은 제가 열심히 제 논리 세워가지고 했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수학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영어랑 국어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수학은 지금 약간 벼락치기 해서 적어도 크게 봐서 그러니까 동금이님도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자. 엄마도 그 생각을 못 벗어나서 지금 저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금이님도 기본적으로 내 논리가 있는데 내 논리가 틀리다는 걸 증명받는 게 되게 힘든 거잖아. 그러지 마. 그러니까 그 논리가 그냥 제 말로 하는 논리 말고
그러니까 말로 한 논리면 말 그대로 다른 거면 아 쟤는 저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 생각 여전히 틀리진 않았다는 거를 그게 약간 국어 영어라. 그렇지 그러니까 좋아 근데 수학은 명확하게 틀렸어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잖아 빨리 생각을 바꾸자 내 논리가 틀릴 수 있어 그 국어 영어는 어디 가든 쓸 수가 있는데 수학은 대학가고 나서부터는 별로 쓸모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렇진 않아. 수학이 더 많이 쓰여 대학 가면 심리학 하면은 통계 엄청 중요해.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지만 동국이님도 이상한 논리야. 누가 그래? 대학 가면 수학이 필요가 없다니. 경영학과에도 통계해야 되고 사회학과에도 통계를 해야 돼. 결국엔 거기서 갈려. 실력이 왜냐면 논문을 써야 되면은 다 수학을 사용해서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논리 가지 말고 본인이 하기 싫고 못하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면 돼. 어쩔 수 없지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부모님부터. 왜냐면 저희 집에서 저만 문과거든요. 저를 일을 못해요. 그래. 다들 수학이 재밌다 그러는데 저만 국어 영어 재밌다 그래요. 근데 국어수 중에서 3분의 2가 문과잖아요. 뿌리님은 무슨 생각하세요? 기분이 좀 어때요? 아무 생각 없어요. 기분 나빠 보이는데.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빠 보이는데. 제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지금 내 기분이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라고. 제 기분이 어떠세요? 제 기분이 어떤 거 같으세요? 라고 제 기분이 어떤 거 같아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불쾌하게 보여요. 그쵸? 얘기하세요. 네,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좀 불쾌하네요. 그리고 수풀이 물어봤잖아요. 대답했잖아요. 수풀한테 내 얘기 들으니까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제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좋아요. 표현 안 하고 그냥 있을 때보다는 그냥 표현 안 하고 있을 때 되게 신경 쓰이는데 표현을 하면 아 뿔리님 마음이 그렇구나 뭐 상황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해가 돼요. 엄마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라는 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혼나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뭐 생일 선물 나면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뭘 좋아하는지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모르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어디 여행을 가서도 어디 뭐 엄마 원하는 대로 가는 적이 없고. 어때 뿔리님? 동훈이 얘기 들으니까 좀 동의가 돼요? 집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1등 블로그에 올렸는데 저는 싼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내가 무슨 제가 엄마 살던 시대처럼 쪼들려서 살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네, 뭐 여행을 가고 그랬을 때 아이들에 맞춰서 다니고 그랬던 건 알거든요. 근데 좀 당황스러워요. 그게 없어? 라고 물어보는 게 진짜 근데 진짜 좀 없어 보여요 뿔리님. 엄마 마음에 여유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또 관심을 좀 하고 뿔리님을 이제 찾자. 근데 지금 우는 거는 무슨 감정이에요? 모르겠어요. 슬퍼요? 약간 슬픈 느낌? 억울한 거 같아. 잘 모르겠어요. 눈물 좀 닦아요. 휴지 주는데 눈물 안 닦고 휴지 주는 사람 민망하겠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철이 일찍 들었다. 철이. 할머니가 워낙 바쁘시고 힘들었으니까. 엄마 살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구나? 네, 엄마가 계속 좀 들었어요. 그래서
동금이님이 더 어른스럽네. 블리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줄. 그래서 약간 그 배경을 보고 나서는 일단 삼촌도 아프시고 그리고 그렇지. 지금 엄마 인생으로 살았을 때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할머니를 계속 감해주시고 그러니까 전에 엄마 회사 다녔을 때 회사가 끝나고 할머니 병원 갔다가 집에 오고 회사 끝나고 장 보고 집에 오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엄마 혼자 다 했어요. 그래. 그냥 그런 거를 그냥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엄마 스스로는 돌본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그냥 외적으로는 돌보고 있고 마음 그렇지. 심적으로는 돌보질 않아. 엄마도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좀 힘든 게 있었을 텐데 그렇지. 한 번도 저한테 힘들었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너 동생님한테? 저한테도 그렇고 어디든 그리고 저희 아빠가 좀 많이 케어를 해줬어야 했는데 아빠도 대구에 있고 하니까 어른이네. 블리님보다 블리님은 그냥 좋은 대학 이거밖에 없는데 그 동금이님은 블리님을 이해해보려고 그냥 애를 블리님 기분 좀 어때요? 좀 민망해? 딸이 이렇게 좀 알아줘서 좋아요? 집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근데 동금이가 저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동금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주는 건 좋고 그래서 본인이 어떠냐고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플리님 얘기를 좀 알잖아요. 플리님 나는 스스로 좀 내가 플리님은 좀 슬플 것 같아. 진짜 동물님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인생에서 정서적으로 딱 정말 친밀하게 케어받았던 느낌은 없이 살았잖아요. 엄마는 뭐 엄격하고 오빠 아픈다는 것들은 스스로 계속 케어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엄격하셨어? 할머니도 엄격했어요. 할머니도 되게 보통이 아니야 여기. 아 그래? 그러셨구나. 난 되게 인자하다고 동금이님한테 들었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플리님이 어떤 생각 드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고정관념에 충실한 사람은 딸을 데리고 집단에 오진 않아. 그래서 오늘 수프리나 저나 엄청 좀 뭐라고 했던 게 네가 틀렸어가 아니라 진짜 플리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인지를 좀 혼란스러우니까 그걸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리님은 그냥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냥 다 뒤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인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래 인생 사는데 뭐 좋은 대학 나와도 별거 아니고 꼭 대기업 안 다니고 대기업 아니잖아. 형도 소개하지. 이렇게 살아도 또 잘 살고 혜니도 프리랜서 뭐 얼마나 불안정한데 근데 저렇게도 사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사는 건데 이 생각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본인 주변이나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엄마도 이제 내 생각 그만하고 엄마 생각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 핸드폰은 내놓고 그 얘기를 해야지 동국이님도. 아이고. 저도 엄마처럼 될까봐 좀. 엄마처럼 될 거야 일단은. 그거랑 싸우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집단에 오면요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살았던 게 다 흔들려. 그래서 이걸 못 견디고 튀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게 동국이도 그러는데 플리님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래 안 그래? 그쵸.
뭐가 혼란스러웠어? 그 가치관이 막 흔들리니까 이해는 돼요. 왜냐면 뭐 계속 이게 깨지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이 사람들 막 건드리고 깨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진짜 상담 필요한 사람 오면서 내가 아니라. 난 그냥 지금 학교생활 잘하고 나는 많은 건데. 이때 미신인데 얘기 좀 해줘. 저도 많이 힘들었다. 그걸 본인 얘기를 해. 내가 지금 그 화장품 회사 제조 그거 하고 있는데 나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저도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잖아. 솔직하게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그냥 부럽다는 거. 뭐가 어떤 뭐가 뭐 딸들이 와서 뭐가 부럽다는 거야? 동금이님이 부러운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저렇게 같이 대화하고 딸이랑? 그냥 같이 살고 그냥 자녀가 있으세요? 자는 있어요. 아니 그냥 울면서라도 좀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요. 뭐 안 하려고 이렇게 눈 딴 고 대답을 대충 해. 자는 있어요. 같이 못 살아. 뭘 응이야 응은. 계속 얘기가 올 것 같아요. 아니 우셔도 돼. 여기 휴지 갖다 놨잖아. 우시라고. 지금 뭐 얼굴 못 보고 있어요? 자녀분들요? 아니에요. 애들은 잘 보는데 그냥 애들한테 항상 미안하고 죄책감도 있고 그냥 그래요. 애들이 몇 살이냐? 다 컸어요. 그냥 25살. 막내 거의 몇 명인지 성별을 물어봐. 뭐 눈치를 보고 있어. 아들이랑 딸이에요? 딸은 4살이에요. 딸만 돼? 속상해. 근데 미슐린. 네. 딸들이 이제 미슐린이랑 대화하는 거 원하지 않아. 애들 다 커서. 그 이제 딸들 위해서 뭐 하기로 했어 우리? 동반이야. 그치. 시집 갈 때 1,000만 원씩 해주려고. 그렇게 하면 돼. 뭘 죄책감을 가져요. 애들도 엄마가 얼마나 많이 버텨냈는지 잘 안 알고 있구만. 그래도 둘째는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어요. 엄마가 아빠랑 그렇게 고생해서 아빠가 나쁜 사람인 건 알고 엄마가 이혼한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얘기할 수 있지 입장에서. 근데 애가 힘들다고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럼 얼마나 더 두드려 먹고 살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여기 와서는 그냥 그 새끼랑 그냥 헤어지고 사는 걸 처음으로 인정이라 그래야 되나?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유에 어쨌든 간에 이혼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항상 그런 시선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 말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아니 본인이 끝까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사람들이 대충 듣고 얘기를 한 거죠. 본인이 상담했을 만큼 솔직하게 완벽한 폴스토리 얘기를 안 하고 다녔을 거 아니야. 왜 자기가 솔직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피드백을 다 진실이라 받아들여요? 그래 안 그래? 일리가 있지. 일리도 있어.
아니 그래 안 그래? 아, 그래. 짜증도 내지 마요. 짜증이 이런 게 아니라 짜증 좀 내지 마, 좀. 내 남자들한테 좀. 속상해서 그렇지. 속상해서 그렇지. 모르는 인간들이 헛소리 했는데 왜 그거를 자기 탓을 해. 당연히 둘째는 힘들 수 있지. 아, 둘째는 말을 하다 표현을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솔직히 첫째부터 넷째까지 안 힘든 애들이 어디 있었겠어. 아니, 근데 미실님, 죄책감이 얼마나 커요? 그건 뭐에 대한 죄책감이야? 내가 끝까지 버티고 애들이랑 같이 살았으면 애들이 쓸데없는 고생하지 않았을 쓸데없는 쓸데없는- 아니 아빠가 그렇게 두드러 패는 거를 애들이 계속 보고 살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어떻게 이런 그 생각을 하지? 애들이 그게 행복했을 것 같아? 지옥이지. 그거만큼 끔찍한 게 없어. 본인 남편이 보통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 아니잖아.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원래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무슨 착각? 무슨 착각? 내가 애들이랑 끝까지 같이 살았으면 애들이 행복했을 거야. 착각이지. 완전한 착각 같은데? 아니 애들이 부모를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아들들이 날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해. 싫어한다고요? 당연히 싫어하지. 이렇게 짜증내는 아빠를 누가 좋아해? 당연히 싫어하지. 근데 괜찮아요, 본인? 애들. 아 고맙지. 아 그래 아빠밖에 없어. 아빠 놀아줘 이러면 이 새끼들 뭐야 이거 다 컸는데 이러지. 아. 아이 그래 각자 살아 이제. 원래 각자 사는 거야 각자. 죄책감 좀 그만 가져요. 죄책감 갖지 말고 죄책감 들 때마다 우리 열심히 일하자. 그래. 근데 약간 엄마로서 자식들이랑 떨어져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좀 그거만으로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미실님도 힘들었지. 애들에 대한 마음이 컸지. 근데 미실님 살아온 얘기를 전체로 들으면 고민은 되지만 이혼이다 무조건. 결론은 확실해. 애들이 있어서 버틴 거지. 몇 년 버텼죠? 13년. 그래도 애들을 안 때리셨나요? 저만큼 때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애들 커서도 애들 앞에 신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안하셨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더 미안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애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들 집안일이면 다 떠맡고 애들이 다 일찍 틀들어가지고 너무 애들 그렇게 하니까. 근데 둘째가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치료 혹시 스스로 치료가 좀 돼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원망이었어요. 딱 들었을 때. 근데 둘째는 결국 유전적인 문제야. 성격이야. 그게. 알잖아요. 둘째 성격 장난 아니거든. 그럼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뭐가 설명스러워? 아 내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구나. 잘 살겠네, 나처럼. 그럼. 나처럼 살겠다는 생각이 그럼 본인처럼 살아서 얼마나 상담도 오고 여기서 사람들이랑 마음도 나누고 피아노도 하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좋은 남편 만났잖아. 저희 남편 엄청 착하거든. 재혼한 남편. 근데 아까 그 생각 들었었어요. 저희 남편도 처음에 별로 관계가 없었거든요.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었거든요. 아니, 그 얘기 잠깐 들까 순간 생각이 났었어요. 지금 괜찮아요? 네. 얘기 좀 하니까 어때요, 미슈님? 좀 나아요. 그럼 본인 얘기 좀 해줘요. 무슨 뭐 뿔리님 이렇게 뭐 인서울 얘기하면 무슨 인서울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나는 아웃서울이다. 얘기도 하고. 본인 삶의 경험을 좀 나눠줘. 그래. 마무리들 합시다. 저 하면 저는 새배님 좀 고참으로서 좀 주변 관심 좀 갖고 좀 질문 좀 하고 이래 좀. 이건 본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제 본인 시간 갈수록 나이 들고 하는데 회사에서도
신입 직원 오면 본인 팀 아니어도 가서 이렇게 얘기도 보고 좀 그렇게 맨날 뭐 언제까지 초등학생처럼 까불까불 이렇게만 어떻게 해. 그리고 뭐 집단인데 다른 사람 좀 불편하면 어때? 그 사람이 얘기하겠지. 그리고 뿔리님 본인 비난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거의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잖아. 그쵸? 그냥 제가 아까 답답했던 건 본인이 솔직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차라리 나는 우리 애 인서울 보내고 싶다. 그게 잘못됐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그거 가지고 본인을 비난할 순 없지.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좀 답답했는데 그래서 좀 완성이 높아졌는데 계속 하면서 좀 본인이 원하는 거 좀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오늘 오히려 좀 뒤에 좀 본인이 울어서 한편은 좀 다행이라 싶어요. 감정 좀 드러낼 수 있어서. 그리고 동금이님도 어쨌든 뭐 엄마 얘기하면서 좀 본인 얘기도 하고 해서 좋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잖아. 아무리 우리 엄마가 좀 미워도 남이 우리 엄마한테 뭐라 하면 되게 짜증 나잖아. 그치? 개인 상담한테 수풀한테 욕해. 응? 우리 엄마 건들지 마. 좋은 거 가르쳐준다 애한테. 엄마를 지켜. 이웃집 손이 우리 엄마 보고 헬베라고 놀렸다. 잠이 안 오지. 씨. 가서 싸워야지. 그래서 수풀님한테도 얘기도 하고. 미실님, 내가 미실님이 그렇게 막 주춤거리고 그럴 때 난 되게 서운해. 본인 비난하게 난 되게 서운해. 나는 문제하는 미실님이 아니거든. 저는 그냥 보면 되게 반가워요. 근데 본인이 날 보고 어색한 거 이해해. 근데도 계속 막 안 쳐다보면은 그 친밀감 자체를 거부한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난 되게 좀 싫어. 그래. 그래서 좀 다음 주에 개인 상담 왔을 때도 눈도 쳐다보고 요즘이야. 여기까지 할게요. 동근이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 먼저 들었어요. 가장 먼저 좀 많이 힘들고 답답했겠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좀 풀기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거 좀 버티고 있는 것도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되게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까 그냥 얘기 잠깐 나왔는데 아빠가 원하는 거, 엄마가 원하는 거 그거 맞춰 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약간 보여서 그게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뭔가 뿔리님이 갈등을 할 때 사실 전 동근이님이 좀 힘들어 할 것처럼 되게 좀 불안했거든요. 나 때문에 괜히 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겠구나 이런 생각 들까봐 걱정이 됐어요. 아까. 그래도 마무리 되게 얘기 잘 해줘서 좋고 펠리님 계속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계속 좀 저는 느끼기에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은 계속 하는데 계속 뭔가 사람들의 말을 겉돌고 계속 본인 말만 계속 꺼내서 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뭔가 계속 얘기 안 할 수 있어. 뭔가 계속 포장해서 계속 그러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좀 짜증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좀 감정을 좀 드러내시니까 그때부터는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여기서 좀 감정을 좀 드러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좀 뭔가 어떤 틀 안에 좀 갇힌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답답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미실님은
초반에 다리 떨지 말라고 얘기해줘서 좋았어요. 그게 뭔가 그래도 본인이 불편한 걸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근데 계속 좀 뭔가 이렇게 움츠러 있는 듯한 느낌이, 그 모습이 좀 보기 불편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게 됐고, 좀 다음에 좀 얘기 좀 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열심히 얘기해줘서 좋아요. 그거. 저는 홀리님이 그런 욕구들이 자녀가 실력이 된다면은 좋은 대학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 한편은 당연한 생각도 저도 명문대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제가 못 가서 그렇지. 저도 그런 마음 자체는 되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게 너무 보였거든요. 근데 계속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분명히 느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마음적으로 그래도 그게 되게 압박감을 올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나쁘다고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도. 근데 좀 답답했죠. 보이는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전 새벽님 그냥 오늘 처음 봤는데 그냥 말 걸어주셨다고 해야 되나? 물어봐 주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동범이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좀 엄마도 많이 생각하고 좀 어른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아직 굉장히 그게 너무 낯설어서 이렇게 5년 시간에 같이 이렇게 대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자체가 낯설고, 그냥 상황도 낯설고, 그냥 다 그러니까 좀 더 개인기 한편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스스로 비교하면서 나는 왜 자녀들 되게 낯설지 막 힘들지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들어와가지고 좀 집중이 안 될 때 좀 힘들었었고, 그때 그래. 그리고 스콜님은 솔직히 이 얘기 창피해서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지 마요 그러면. 그때 처음에 첫날에 저보고 되게 어려 보이려고 그런 예고 얘기하셨었잖아요. 그 얘기 되게 힘든 그 말 자체 때문에 힘들었던 기간은 딱 일주일인데 저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난 너무 웃긴데 갑자기 스플린 말이 생각이 나요. 왜 이렇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도대체 그 말이 뭐라고 막 추하다는 말, 그 말이 막 맴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추한가? 막 이런 꿈이다 말이고. 목이 좀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스플린이 뭐라고 한 번 몇 번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말을 왜 나한테 이렇게 꽂혀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지? 막 이런 이상한 의문? 막 이런 것도 들었었고. 근데 그게 창피한 건 네? 왜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그 첫날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요. 맨 첫날 제가 그렇게 원피스 입고 머리띠 하고 이렇게 왔었을 때 제가 출발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좀 심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스스로가.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왔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난 스스로도 약간 어색해하면서 근데 그게 그 마음이 딱 들통났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쪽팔렸었어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화장해요. 자, 저는 일단 뿔리님하고 아까 갈 때마다 동구미님이 울어가지고 너무 놀랬어 나. 그래서 아쉽다. 동구미님 없었으면 뿔리님이랑 더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아쉽기도 했고, 그리고 동구미님 마음 충분히 공감되고
좀 걱정되고 좀 그랬어요. 그래, 엄마 이렇게 남들 여러 사람 앞에서 엄마가 이렇게 욕먹는 것처럼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 듣는 거 진짜 좀 힘들겠다. 농구미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좀 됐는데 그래도 농구미님이 거기서 울고만 있지 않고 뿔리님한테 엄마도 한마디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뿔리님은 뭐 저도 누다집님이 얘기한 거랑 되게 비슷한 마음이에요. 만약 뿔리님이 나 우리 딸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나 이런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마음 갖는 거는 저 나쁘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학벌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다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런 마음 얘기하시면 그래, 그런 마음도 있으시구나, 뭐 힘들지, 그런 마음 벗어나서 무언가를 생각하기 진짜 힘들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뭐랄까요, 저도 우리나라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거기에 젖어서 살았던 시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뿔리님 그런 마음 모르는 거 아니고, 세상에서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 마음으로 학습돼서 한 게 있지만 내가 지금 보고 경험한 것 때문에 되게 그거를 조절하고 아니면 다른 걸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뿔리님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서로 좀 어떻게 견디는지, 그게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막 같이 막 할 수가 있는데, 뿔리님이 자긴 전혀 아니라는 척 막 이렇게 처음 멀리서 방어선을 치니까 뭐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대화도 안 되고. 근데 동구미님은 그게 되게 불편해 하는데, 그걸 저도 알고 있는데, 얘기를 좀 더 속 시원하게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동구미님도 편해지고, 뿔리님도 편해지고, 그리고 뿔리님도 포기될 거면 좀 포기가 되고, 그래서 본인 모습 좀 찾아갈 텐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뿔리님이 가진 그 생각이나 마음에 저는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저도. 다만 솔직하게 좀 얘기해보자는 거야. 그게 동구미님한테도 도움이 되고 뿔리님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 중간에 뿔리님이 좀, 동구미님이 좀 본인 원하는 거 뿔리님이 기본적으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뿔리님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뿔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전 이해가 됐어요. 나도 내가 잘 누군지 모르고 살고 이랬는데 누가 옆에서 맞아, 너 진짜 네가 누군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너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기에 대한 좀 속상함이 들 것 같아. 난 왜 몰랐을까, 나는 누구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들고 되게 속상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저는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뿔리님 많이 힘드셨구나. 그리고 또 뭐 통제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모르셨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왜 동금이님한테 그렇게 대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뿔리님도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드셨구나. 엄마가 막 강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되게 그렇지 않게 살려고 애는 쓰시는구나. 근데 다만 본인 욕구가 접어지진 않으셨구나 아직. 근데 엄마처럼은 안 되려고 되게 애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해는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뿔리님이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잘하셨다고 하니까 본인 욕구도 잘 모르고 본인 마음도 잘 모르겠고, 근데 딸이 이렇게 지금 와서 엄마는 엄마 거 모른다, 엄마 거 못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라도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공감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뿔리님도 본인 원하는 거 찾고 동금이님에 대한 관심도 끄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 상담 목표를 잡아보는 걸로. 그리고 미시님이 하여튼 뭐 창피하다는 게 저는 듣긴 했는데 아직도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뭐가 창피하다는 건지, 본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이렇게 봐서 창피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렇게 들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서 창피하다는 얘기인지 아직도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저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서 좋았어요. 저는 마무리 때. 근데 좀 아쉬워요. 항상 미시님이 마무리 때 저한테 피드백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피드백을 하면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보고 좀 이렇게 관계가 좀 될 텐데 마무리 때 꼭 하셔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죄책감은 글쎄요. 저는 아직은 제가 아이들을 두고 뭘 하진 않지만 저도 느끼거든요. 오늘도 둘째가 일찍 깨서 저는 오늘 일찍 나오려고 이제 작은 방에 자고 있는데 둘째가 이제 일찍 깨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옆에 누웠어요. 근데 이제 얘를 두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미안하지. 아주 첫째랑 엄마 자고 있는데 얘 혼자 두고 네, 또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그리고 저도 제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막 운동도 하고 싶고 했는데 애들 두고 또 애들이랑 놀아도 좀 돼야 돼. 놀아주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아빠 오늘 11월에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훈련을 하러 나가야 된단다. 이러고 나갈 때도 되게 죄책감이 있어요. 그 마음 사이에 항상 있는 것 같아. 그런 죄책감들이. 근데 저는 미시님이 그래서 자꾸 과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말고 진짜 아까 여신님이 얘기한 대로 그럼 지금 해줄 수 있는 걸 하자. 마음으로 미안하면 죄책감이 들면 그럼 딸들 시집갈 때만이라도 도와주자. 이렇게 지금이랑 미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죄책감 든다고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거보다도. 그리고 저는 그 죄책감 공감되거든요. 미신이만큼 제가 좀 클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당연히 죄책감 들지. 항상 매 순간 죄책감 들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근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을 좀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벽님 봐서 좋고 아니 오늘 되게 좋았어요. 새벽님이 옆에서 말 되게 예전이랑 좀 다르게 시원시원하게 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자기 생각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좀 든든했어요. 난 오늘 좀 내가 말만 바뀔 때 막 새벽님도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예상해요. 엄마 왔어야 되는데 빼고 오셨나? 난 차는 아닌 것 같아. 밖에서 더 마시는 거. 영상을 보라 해 하고 저 항상 그 마무리로 그냥 웅크림거를 짓게 했는데 좀 여러 한 명씩 한번 해보고 스플릿이랑 교수님이 엄마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런 것들 제가 봤을 때는 좀 저 원래 큰 소리가 나면 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누구한테 하든. 그래서 좀 거기서 약간 그게 무서워서 엄마도 좀 그것도 좀 속상해서 그래서 울었고 그리고 거기 그 얘기들을 설명이 되게 잘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항상 울 때마다 제가 약간 제 편을 다들 들어주시고 엄마가 항상 불리한 그 조건으로 가서 좀 엄마한테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괜찮아. 세상엔 엄마 편이 많아. 세상은 다 엄마 편이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항상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미신이 마무리 할 때 되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 앞으로도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이 통화 길어지나 본데? 맞춰야 될 것 같다. 그래요. 두 개를 휴게소 맞춥시다.